네, 안녕하세요. 백발백중 100%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봐볼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봐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 박스권 구간 안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다가 이번에 큰 거래량 상승과 함께 저항을 돌파해내는데 성공을 하고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상황은 거래량과 함께 1차적인 시세 분출을 이뤄낸 이후에 지금 상단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 들어의 모습을 확인해 보시면 상단의 박스권을 지켜내는 데는 성공을 했으나 지금 윗꼬리가 많이 달리면서 다소 눌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듯 주가가 조금 흔들리면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 이제 이 종목 끝난 거 아니냐,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하시는 주주님들 굉장히 많으신데 절대 매도하실 때 아니에요. 절대 매도하실 때 아닙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고요. 그런 만큼 지금 눌리고 있는 이 기회를 적절히 대응을 하셔서 지금 이 찬스를 이용할 줄 아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왜 아직 저평가받는 종목이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이유들 알아보는 시간 좀 가질 거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게 현명한가 하는 대응 방법도 오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집중 꼭 해서 들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자,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하면 원전주죠. 원전주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원전이 어떠한 흐름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어떠냐 하고 보면 세계 각국이 원전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국제적인 추세가 그래요. 국제적인 추세가 AI 산업이 발전하면서 AI 데이터 센터에서 어마무시한 전력을 먹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전력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서 지금 전력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게 각국의 상황인데, 이게 단순히 전력을 올린다고 끝이 아니라 탄소 중립, 우리 기후협약에서 얘기했던 탄소 중립을 실천해 가면서 전력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나왔던 게 신재생에너지였죠. 신재생에너지인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수요량을 따라잡기엔 한계가 너무 명확한 게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량을 많이 먹는 만큼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게 굉장히 필수적인데, 재생에너지 자체의 발전 방식이 안정적이지가 못해요. 예를 들면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바람이 안 부는 날에는 실제로 발전량이 적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반대로 발전량이 좀 더 나오고요. 이렇듯 재생에너지 자체가 안정적이진 않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원전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자라는 게 국제적인 추세예요.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미국 패권 국가죠. 미국 같은 경우도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넷제로가 탄소 중립이거든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 설비 용량을 최소 3배 늘려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고, 미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원전 확대에 나섰는데 2030년까지 원전 설비 용량을 120기가와트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했는데, 작년 기준 57기가와트를 생산해냈으니까 2배 이상 올리겠다는 소리입니다. 이렇듯 세계를 쥐고 있는 양대 패권 국가들이 먼저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세계 각국이 점점 따라서 원전에 대한 쪽으로 확대를 하고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건데, 그 추세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지난 5월 31일 날 제11차 전기본이 발표가 됐어요.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그러니까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고 얼마나 생산하겠다 발표를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지금 2023년 작년 기준으론 39.1%의 비중으로 무탄소 발전 비중으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최종 종국인 2038년까지는 70.2%의 비중까지 무탄소 발전의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 그런 만큼 지금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은 기후위기에 앞서서 반드시 실천을 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대안으로 원전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건설 중인 세울 3, 4, 5기와 신한울 3, 4, 5기가 가동을 다시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38년까지 총 30기까지 원전 개수를 늘리겠다 했는데, 그 내용이 2035년까지는 SMR 소형 모듈 원전 1기를 설치를 하고 2038년까지는 대형 원전 3기를 설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부의 정책 속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웃을 수밖에 없는 게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요 사업이 원자로 주기기, 즉 원자로 내부의 설비나 아니면 터빈 공급기 같은 부가 설비들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SMR과 원전 이 두 개를 모두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두산에너빌리티거든요. 즉 정부의 정책 자체가 두산에너빌리티한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 정책의 비율을 받는 상황에서 자 신규로 짓는 원전까지 확정되면 가동 원전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라고 하는데 즉 무슨 소리죠? 지금 정부에서 수준할 내용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소리겠죠. 즉 원전의 가동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내에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치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다.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 체코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팀코리아의 시공비용과 건설기간 이 두 개가 엄청난 메리트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 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원전 한 기당 약 20조 정도로 평균적인 대형 원전 한 개 가격이 10조 원 내외인 걸 확인을 하면 정말 높은 단가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다가 자국 내 원전을 만들거나 폴란드에 원전을 수출했을 때도 프랑스는 건설 기간을 10년 이상 지연을 시킨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AI 산업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너도 나도 전력을 빠르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원전으로 앞다투어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건설 기한이 지연이 된다? 굉장히 디메리트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 체코 현지 언론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수주 분위기를 반기고 있는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 종합적으로는 체코 원전의 수주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체코 원전도 엄청나게 큰 사업이지만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 이거에 지금 많은 초점이 몰려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우리 예전에 방산산업이랑 굉장히 흐름이 비슷해요. 방산산업이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수출을 하게 됨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무드가 형성이 되면서 국방의 필요성이 갑자기 늘어났고 그렇게 되면서 방산산업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계기, 발판이 마련돼서 수직 상승을 했죠. 구독자님들도 들어보시면 굉장히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죠. 체코 원전 수주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지금 현재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다 회귀하고 있는 국제적인 무드가 형성된 지금 체코 원전 수주가 폴란드처럼 우리가 수출의 발판이 돼서 원전 산업이 훨훨 날 수 있는 수직 상승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듯 지금 체코 원전 수주 같은 경우 너무나도 좋은 기사고 큰 규모의 사업인 것도 맞지만 그거는 이제 시작, 발판일 뿐인데 지금 눌려 있다고 매도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까? 절대 아니겠죠. 지금 매도를 하실 때가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고려해 보셔야 돼요. 추가 매수 타점을 고려해 보셔야 된다. 지금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리며 발판을 닦고 있는 지금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이나 이후 주가의 흐름이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010-4892-9671입니다. 9671 이거 제 개인 전화번호예요. 이 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주세요. 두산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무료로 원하시는 매수 타점이나 이후 시나리오 같은 거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보내셔서 이 구간에서 진입 잘 하셔서 성공적인 진입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듯 대형 원전에 관한 소식만으로도 아직까지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많은 종목인데 뿐만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가 각광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SMR이죠. SMR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는데 이거 별명이 굉장히 거창해요. 꿈의 원전입니다. 도대체 왜 SMR이 어떠한 장점을 가지길래 꿈의 원전이랑 거창한 이름으로 불리느냐 하면 제가 비교표를 좀 가져와 봤어요. 자, 이게 기존의 대형 원전 경수로 원전과 SMR의 비교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요약해서 보시면 대형 원전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건설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보시면 건설 비용 같은 경우는 약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건설 기간도 4에서 5년에서 2년 정도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다가 부품수 자체도 약 100만 개랑 1만 개로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일체형으로 제작되다 보니까 안정성이 올라가는데 왜 그러냐?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부품도 많고 배관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 부품 중 한두 개만 고장나도 가동 중지를 하는 경우도 많고 만약에 그 부품 중에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부식, 부패 같은 이유로
흠결이 나왔을 때 그럴 때는 누출의 위험성도 크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게 지금 국제적으로 탈원전 추세로 가게 된 계기가 원자력 사고 때문이에요. 2011년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때문인데 탈원전에서 필요에 의해서 원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만큼 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대형 원전의 사고 확률은 100만 년당 한 번꼴인데 반해 SMR은 10억 년에 한 번꼴, 약 1000배 정도 차이가 나죠. 더 안전하고 더 사고 확률이 적은 원전인 만큼 이 불안감을 줄여주고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SMR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다가 제일 큰 장점인 해안에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기존의 대형 원전은 다량의 냉각수가 필요하다 보니 다량의 물을 확보할 수 있는 해안의 설치가 굉장히 필요했는데 SMR은 수동 냉각 방식을 사용을 하다 보니 내륙에 설치가 가능해요. 그게 어떠한 강점을 얻느냐? AI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게 왜 장점이냐면 전력 같은 경우는 생산하는데도 비용이 들지만 운반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고 많은 손실이 나와요. 그런데 바로 옆에 짓고 해안에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이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다 보니까 그 운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바로 옆에 있어서 전선이 길지가 않아서 손실률이 적다 보니 더욱더 안정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겠죠. 이렇듯 현 상황에서 AI 데이터 센터, AI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핵심인 전력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굉장한 이점을 가진 SMR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세계 SMR 개발사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죠. 1년 새에 회사가 2배가 늘어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2023년 작년 기준으론 거의 시장성이 없다시피 해요. 시장성이 없다시피 한 SMR의 규모가 2043년까지는 2,950억 달러 하나로 따지면 약 400조인 거예요. 400조인 시장까지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 지금 개척되지 않은 큰 시장을 블루오션이라고 하죠. 블루오션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블루오션 시장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선진입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5월 27일날 급등했던 이유도 뉴스케일 파워와 납품 계약 때문이죠. 그 내용에서 뉴스케일 파워가 스타트업이었던 2019년과 2021년에서 총 2번의 지분 투자가 이뤄졌고 그 규모가 총 2천억 원 규모인데 그 지분 투자를 통해서 뉴스케일 파워가 수주하는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에 대한 납품 권리를 확보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사실 아시겠지만 뉴스케일 파워에 대해서 양과 기간은 미정이라고 공시가 따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소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분 투자자고 납품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즉 양과 기간은 미정이지만 납품권에 대한 권리는 확보한 상황이고 두산에너빌리티에서도 또한 1개월 이내에 이 내용과 대해서 확약이나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재공시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재공시가 나오고 나면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고 뿐만 아니라 아까 보셨듯이 아직 시장성이 없는 SMR 시장에 약 5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지금 참여하는 중이죠. 즉 말하자면 SMR 시장에 지금 선두주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만큼 엄청난 커리어를 쌓고 시작하는 엄청난 이점을 가질 수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고 그런 만큼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창원에 SMR 공장을 건설을 했고 최근 가동을 시작했는데 지금 전문적으로 SMR 부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을 세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예요. 그렇다 보니 커져가는 SMR 시장 속에서 선진입해서 경력과 노하우가 있는 그런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한테 수주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듯 대형 원전도 SMR도 추가적인 나올 이슈들도 있고 지속될 모멘텀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지금 오히려 단기적으로 주가가 눌리고 있다고 해서 불안해하시고 걱정을 하실 게 아니라 지금의 흐름을 이용하자 이거예요. 어떻게 이용을 하냐? 지금 흐름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적절하게 세우셔서 앞으로 흘러갈 흐름에 수익을 극대화하자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주주님들 대응 전략 확실히 세울 수 있고 그를 통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 있어요. 상단에 보시면 010-4892-9671 9671입니다. 이 번호로 두산 보내주시면 돼요. 두산 하고 보내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료로
저도 제 시간 투자해 가면서도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 제가 무료로 도와드릴 건데 실시간으로 저랑 소통을 해 가면서 주주님들 각자 지금 처한 상황 다르시잖아요. 이 밑에서 지금 들고 계신 주주님들도 계실 건데 여기 물려 계시는 주주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주주님이 처하신 상황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게 제일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고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응 전략 짜시는데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요. 뿐만 아니라 너무 좋은 종목이고 지금 자리도 좋은 만큼 저도 지금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추가 매수 타점 또 공유를 해드릴 건데 이것도 실시간으로 장 시작 전이나 아니면 장중에도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언제든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돈이 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돈을 버시는 거니까 두산이라고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주셔서 앞으로 흘러갈 흐름을 잘 이용하셔서 좋은 수익, 큰 수익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돈도 안 받고 주주님들한테 열심히 정보를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